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경기도 남양주에 입지하고 있는 신축 관광 호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텔 황제가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요. 지금 저녁 8시를 막 넘어가고 있는 시간인데요. 사실은 어저께 모텔 황제가 오늘 이제 유튜브를 올리려고요. 어제 새벽 1시까지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촬영분이 조금 화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거의 그냥 폐기 처분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촬영분 중에 경기도 부천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 그거 하나만 오늘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본 내용도 어저께 물론 촬영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이 시간에 모텔 황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제 영업 전략에 대해서 모텔 황제가 촬영을 했고요. 사실은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올렸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폐기 처분하는 바람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날은요. 호텔이나 모텔에서는요, 365일 중에 가장 호황을 누리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이제 일반 숙박 단가에 비해서 우리가 많게는 3더블까지도 요금을 이렇게 받고 그러는데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물론 이제 이 영상이 이제 올라가는 시점은, 여러분에게 공개되는 시점은 크리스마스가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보실 것 같은데요. 초보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날 한 번도 영업을 아직 접하지 못한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영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본 물건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이제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또 운영을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은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은 우리가, 일반적인 명절보다도 더 호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이죠. 그런데 이제 전국에 있는 호텔, 모텔이 다 호황을 누리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숙박업소 밀집 지역 있죠? 숙박업소, 밀집 지역. 그리고 또는 역세권. 그렇죠? 역세권. 그리고 대학교 상권. 대학교 상권, 또는 이 도시지역 있지 않습니까? 도시지역. 도시지역 하면 너무 좀 포괄적인가요? 우리 시군구에 있는, 읍내, 그렇죠? 읍내에 있는, 지역도 아주 호황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생활권, 그렇죠? 생활권. 이러한 상권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이나 모텔은 오늘 아주 1년 중에 최고 매출을 올리는 그런 날이고요. 상대적으로 오늘의 영향을, 이브 날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상권도 있죠. 이제 바닷가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이나 모텔, 그렇죠? 또는 국립공원 인근이나 도립공원이나 시립공원 인근에 있는 아주 특수상권, 이렇게 특수상권, 강가 이런 데 있는 게 특수상권이 있죠. 아니면 이제 국도변에 있는 모텔. 여기에 대표적인 게 이제 무인텔이죠. 1대1 드라잉 무인텔. 이런 모텔은 도시지역에 가까이 입지하고 있는 무인텔은 호황을 누리겠는데, 일반적인 무인텔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과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향력이 없는 이런 상권에 있는 호텔이나 모텔은요, 언제 호황을 누립니까? 언제? 이러한 특수 상권에 있는 호텔이나 모텔은 연말, 항상 12월 31일 날, 이때 조금 더 호황을 더 누립니다. 이분 날보다는, 네,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바닷가 같은 데 가시면은, 12월 31일 날 아주 방이 없어서 못 팔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권에 이제 입지하고 있는다는 크리스마스 이제 이브 날, 굉장히 영업을 전략적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잘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이제 대실 한번 볼까요? 대실. 대실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보통 이제 아침에 9시부터 이렇게 대실을 받죠. 아침 9시부터 이렇게 대실을 받는데,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은 최대까지 늦게 대실을 받아야 되겠죠. 네, 최대까지 늦게. 네. 우리 한번 에피소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모텔 황제가 말이죠. 당번을 할 때, 카운터 직원으로서 일을 할 때요. 이제 아침 9시 이제 근무 교대를 했는데, 지금은 좀 10시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일 근무자, 우리 맛 당번 교대 근무자가 이제 A라는 분이 계셨고, 이제 9시에 이제 모텔 황제가 출근하죠? 네. 모텔 황제가 이제 출근해서요. 9시가 기준입니다. 9시. 그 9시라는 기준이 어느 시간이냐? 시간이 다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시계의 9시가 아니에요. 이제 둘이서 공통된 시간을 딱 정합니다. 그래서 보통 단말기 있죠? 네, 카드 단말기 기준으로 9시를 기준으로 딱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객실이 이제 40개짜리 모텔이에요. 그런데 전일 근무자가 A가 더블을 새벽에 한 2개를 더 받았어요. 더블. 네. 더블을 2개를 받았습니다. 그럼 수당이 나오죠? 나오는데 제가 이제 8시 50분쯤 한 10분 정도 일찍 출근합니다. 그게 이제 상호간의 매너기 때문에 10분 동안 이제 인수인계 하고요. 전일 근무자가 피곤하니까 9시 땡 되면 퇴근할 수 있게끔. 그런데 이제 교대를 하고 있는데 8시 55분에 주차장에서 차가 하나 싹 들어옵니다. 차가. 그럼 딱 보면 알거든요. 차가 들어오면 저게 대실 손님인지 숙박 손님인지 우리가 감을 잡습니다. 경력이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손님이 숙박으로 오시면은요, 9시 이전이니까 전일 근무자의 매출로 잡힙니다. 전일 근무자의 매출. 숙박으로 오시게 되면은 9시 이전이니까 전일 근무자가 더블이 2개가 아니라 하나 추가가 더 되겠죠? 네. 그때 당시 이제 더블 요금 10,000원씩 받고 그랬는데, 수당 한 개당. 그래서 이제 9시 55분에 주차장으로 차가 싹 들어옵니다. 그러면 A라는 근무자가 주차장으로 뛰어갑니다. 뛰어가셔가지고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더 친절하게 숙박하시게요? 그러면 상태를 딱 보면 알거든요. 예, 숙박하게요. 그러세요? 지금 방이 딱 하나 남아있는데 결제 먼저 해주시면은 제가 그 방 제가 지금 잡아놓겠습니다. 자, 카드로 하실까요? 현금으로 하실까요? 파킹 천천히 하고 들어오십시오. 제가 방 하나 남은 거 제가 키 꼭 붙잡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카드를 딱 내미는 경우가 있거든요. 막 뛰어옵니다. 다시 카운터로 카드를 갖고 카운터에 뛰어와가지고 체크 단말기 시간을 봤더니 8시 59분이에요. 승인 딱 떨어졌습니다. 얼마? 5만원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더블이 하나 추가가 돼서 수당을 하나 더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게 놓쳐가지고요, 손님이 9시 1분에 체크카드로 승인을, 카드 단말기로 승인을 딱 받았습니다. 5만원을. 그러면 당일날 근무자, 모텔 황제의 매출이죠. 네. 그러면 이 손님은요, 이제 더블이 아니고 낮숙입니다. 낮숙. 여기 이분은 보통 우리는 근무를 할 때, 제가 12시간씩 사용 시간을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침 9시에 왔으면은요, 저녁 9시까지는 사용하게 해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보시면은요, 아침 9시에 낮숙 손님이 들어오시면은요, 낮숙이 뭐냐면 낮에 숙박하는 손님을 낮숙이라고 그럽니다. 대실이 아니에요. 대실은 보통 2만원을 주고 3시간, 4시간을 사용하는 게 이제 대실이죠. 근데 낮숙은
조금 시간을 더 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6시간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좀 늦게 새벽 8시에 입실을 하시는 손님도 한 12시나 오후 1시 되면 막 모닝콜을 합니다. 막 나가시라고. 그러시면은 단골 손님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수 경기가 많이 침체돼서 전국적으로 호텔, 모텔의 매출이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는데 단골 손님을 더 많이 유치해야 될 상황인데 공실도 많이 있는데 굳이 내보낼 필요 없겠죠. 네, 그래서 아침 9시에 들어오시면 저녁 9시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해드려요. 왜? 청소 직원이 10시에 퇴근하니까 이 방 청소 충분히 그때 가능하고 환기 좀 시켜놓고요. 당일날 충분히 판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낮숙 하나 받았죠? 숙박 하나 받았습니다. 그럼 모텔 황제는 39개만 숙박을 받으면 되겠죠. 그러면 40개 만실 채우니까 그 이후로는 이제 더블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시간에 오시는 낮숙 손님들을 직원들은 굉장히 선호합니다. 더 친절하시고요. 예, 왜? 본인의 수당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0시부터 최대 늦게까지 대시를 받는데요. 대시를 받는 시간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청소 직원의 퇴근 시간에 맞춰서 이제 대실 시간의 최대 시간이 정해지죠. 뭐 보통 이제 청소 직원이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8시에 저녁 8시에 20시에 대실 손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양해를 구해야 되겠죠. 아이고 고객님 죄송한데 저희 청소 직원이 9시에 퇴근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좀 일찍 오시면 대실 시간을 많이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은 8시 50분까지만 좀 사용하셔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손님이 딱 시계를 보죠. 앞으로 50분 남았고 50분 동안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죠. 내 할 일을 다 할 수 있겠는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좋다. 그러면 8시 50분에 퇴실을 하겠다. 그러면 8시 50분에 퇴실을 하시면은 청소 직원이 가서 10분 동안 청소하시고 퇴근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날은 우리가 9시까지 대시를 받으면 좀 손해겠죠. 그래서 청소 직원에게 양해를 좀 구해서요. 한 11시나 또는 한 12시까지, 24시까지 이렇게 좀 청소를 좀 부탁하는 날입니다. 딱 하루니까, 1년 중 하루니까. 그래서 대시를 최대한 늦게까지 받으셔야 된다. 대실 요금은 일반 영업을 하실 때 2만 원을 받았으면요. 2만 원을 받았으면 오늘 같은 날은 만 원 더 받으셔서 한 3만 원 정도 받으셔도 손님들이 크게 이렇게 언성이 높이지는 않습니다. 오늘이 호텔 모텔의 대목인 줄 알기 때문에요. 한 만 원 정도 추가해서 이렇게 3만 원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숙박인데요. 이제 숙박이 관건이죠. 네, 숙박이 관건입니다. 이 숙박 손님들은 말이죠. 일단 뭐를 차단해야 됩니까? 소셜 각종 웨비나 그 다음에 온라인 사이트로 예약이 들어오는 이런 소셜 있지 않습니까? 소셜을 무조건 차단하는 거예요. 차단. 네. 이 웹을 보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네. 물론 만약에 숙박 요금이 해당 모텔의 평상시에 일반실이 5만 원을 받았어요. 5만 원. 그러면 더블로 받으면 오늘 같은 날은 1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따따블로 받으면 15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소셜 회사에다가 수수료 10%를 입금시켜야 되죠? 네. 그러면 10만 원짜리 팔아도 9만 원밖에 못 파는 거예요. 그리고 과표 다 잡히는 거죠? 네. 카드 매출하고 똑같습니다. 국세청에 과표 100% 다 잡힙니다. 그래서 소셜 차단. 네. 두 번째, 소셜을 차단하면 문의저가 엄청 옵니다. 전화가 많이 오죠. 네, 그러면 몇 시부터 입실이 가능합니까? 두 번째,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거를 제일 많이 질문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대실 손님이 나가는 시간대에 맞춰서 숙박 손님을 받으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요금은 어떻습니까? 카드 결제 안 되죠. 미리 입금을 시켜줘야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요금은 뭐 10만원, 15만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통장 번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장님의 통장 번호.
계좌이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시는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 그러세요? 그러면 501호로 제가 예약해드리겠습니다. 입금시키시고 연락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입실은 11시 30분에 입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현금이 있잖아요. 현금. 그렇죠? 네, 오늘 하루만큼은 네, 현금이고. 세 번째, 어떻습니까? 세 번째, 최대한 네, 늦게 입실을 유도해야 되겠죠? 입실을 유도. 왜? 대실 손님을 받아야 되니까. 최대한 늦게 입실을 유도. 그 다음에 이제 방문 고객 있지 않습니까? 방문할 수가 없겠죠? 네, 소셜 다 차단했는데 방문한 고객님들이 이날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은 남자들이 말이죠. 이 지갑에 현금을 좀 많이 가지고 다니는 날입니다. 현금을 5만 원짜리 신사임당님을 여러 번 모시고 다니죠. 네, 그래서 계산을 하실 때 카운트에서 현금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유도. 손님이 기분 나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시고요. 조심할 게 있죠. 다섯 번째, 단골 고객이요. 단골 고객. 한 달이면은요, 저희 호텔이나 모텔을 한 5번 정도 이렇게 애용해 주시는 분인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전화가 온다든지 방문하십니다. 오늘 5만 원이지? 아우, 고객님 죄송합니다. 오늘 하루만 저희가 1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1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한 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업 방침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네요. 고객님, 정말 오늘 하루만 죄송한데 10만 원 결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 우리 고객님 영화 좋아하시는 거 제가 잘 알잖아요. 이번에 TV를 새로 바꾼 방이 있거든요. 제가 그 방으로 드릴게요. 아주 영화 기가 막히게 잘 나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단골 손님들이요, 기분 상하지 않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응대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영업을 하시려면은요, 카운터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운영을 좀 많이 해봤던 유경험자, 능수농란하게 운영하셨던 분들이 카운터 업무를 보셔야지, 그 잘못 봤다가는 이게 망치는 거죠. 하루 장사 망치는 겁니다. 운영을.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손님이 많이 오면은 주차장은 뭐 말을 안 해도 뭐 아시겠죠?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 모텔 황제가 예전에 이제 일을 할 때 말이죠. 담당 직원이 A라는 분이 계셨고, 이제 모텔 황제하고 이제 일을 하는데, 이분이 별로 경험이 없으세요. 이분이 별로 경험이 없어요. 근데 24일 날이 제가 비번입니다.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대표님이 좀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좀 근무 좀 쓰자고. 만실 찰 때까지만, 새벽 한 1시까지만 같이 근무 좀 도와달래요. 그래서 모텔 황제가 퇴근해서 밥 먹고 좀 잠을 자고 오후에 한 4시쯤 나와가지고요, 새벽 1시까지 이제 근무를 이제 같이 해준 적이 있는데요. 이만큼 이분 날은요, 경력이 아주 풍부한 사람이 카운트에 딱 사령관으로 앉아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월 1일 최대 매출을 우리가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소셜을 차단하고 전화가 오시는 분들은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해서 현금을 유도해서 객실을 배정하시고요. 최대한 늦게 입실을 유도하는 거, 현금을 적극적으로 데스크에서 유도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단골 손님, 1년 내에 오셨던 단골 손님이 오늘 하루 기분이 나빠서 내년에는 안 올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골 손님에게 보다 많은 서비스와 친절하게 모셔서 다음에도 계속 저희 모텔을 애용할 수 있게끔 이날만큼은 굉장히 잘 더 모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벌써 이제 웹을 보시면 다 차단해놨죠. 24일 날은 다 차단해놨습니다. 가격도 보면은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가격이 객실 단가가 막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부르는 게 값이에요. 손님들이 어떻습니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12시가 넘어가고 새벽 1시, 2시가 넘어가죠. 예, 그러면 객실 단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방이 있습니까? 그럽니다. 무조건 방이 있습니까? 호텔 입구에, 모텔 입구에 비상 깜빡이 딱 켜놓고요. 막 뛰어서 들어옵니다. 방이 있냐고. 그렇죠? 예. 그래서 늦게 팔수록 유리하다. 숙박도 네, 이러한 거고요. 한 가지 우리 사업자 여러분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모텔 황제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이제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 이제 처음 이제 운영을 이제 해보셨겠습니다만 며칠 전에 이제 이분을 해보셨겠는데요. 이렇게 대실비 같은 경우는요, 그 호텔 모텔 기준 만약에 단가가 평상시에 2만 원이었다면요, 추가로 한 10,000원만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만 원만 받으셔야지 여기에다가 뭐 따따블 뭐 대실 6만 원씩, 4만 원씩 이렇게 받으시면은요, 이 평상시에 자주 애용했던 이 손님들이 말이죠,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아주 배신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듬해부터는 찾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만 오늘 영업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기분 좋은 날이니까 한 10,000원만 더 추가하셔서 한 3만 원 정도, 이 정도 받는 것이 여러분에게 아주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숙박 요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객실 일반실 기준 단가가 5만 원이면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실 평일날 5만 원이면 예, 금요일날 5만 원, 토요일날 5만 원 이렇게 받는 예, 지역도 있고요. 평일날 5만 원, 예, 금요일날 6만 원, 예, 토요일날 6만 원 이렇게 받는 지역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아니면 또 평일날 5만 원, 금요일날 6만 원, 토요일날 7만 원 이렇게 받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평일날 5만 원, 금요일날 6만 원, 토요일날 8만 원 이렇게 받는 데도 있어요. 네, 좀 각자 다르죠. 네. 우리가 법적으로 말이죠, 이건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사업자가 말이죠, 판례가 그래요. 사업자가 손님이 왔습니다. 방을 주세요. 나 당신한테 방 못 팔아. 이 사람이 112에 신고합니다. 방 안 줬다고. 사업자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내 영업장에 내 마음대로 손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요금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요금도 내가 내 마음대로 평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크리스마스 이브날 내가 요금을 받는 거는 아무런 법적으로 걸리지 않습니다. 단 뭐냐면 요금표를 게시할 의무는 있어요. 요금표. 카운터나 프론트에다가요, 객실 요금표를 게시할 게시의 의무는 있습니다. 그건 꼭 게시를 해 놓으시고요. 오늘 같은 날은 A4 용지에 깔끔하게 체크하셔서 크리스마스 이브 당일만 이렇게 해서 일반실, 그다음에 뭐 준특실, 특실, 뭐 스위트룸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VIP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단가를 이렇게 게시를 해주시면 조금 더 좋겠죠? 네, 하루만 그렇게 하시고 그러는데요. 모텔 황제가 봤을 때는요, 일반실 평일 5만원 기준이면 과연 크리스마스 이브 날은 얼마를 받는 게 가장 손님들한테 거부 반응이 나오지 않고 예, 앞으로 영업하는데 지장이 없을까라고 판단했을 때는요, 모텔 황제는 한 7만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오랫동안 사업했던 분들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도 이제 당번 생활하면서 5만 원이면은요 10만 원씩 받았어요. 예, 최소한 버블 요금 받았거든요. 이렇게 받았는데 직원들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받으려면. 이렇게 하루 영업하면은요 아주 기진맥진합니다. 그리고 고객님들이 실제로 단골 손님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를 실제로 제가 봤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거든요. 열에 한 7분은 이해를 하세요. 좀 찝찝하더라도 원하는 대로 요금 계산하시고 입실 하시는데 한 3분 정도는요 좀 거친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에 모텔을 안 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한 7만원 정도, 2만원 정도 추가해서 한 7만원 정도만 받는 게 좀 적정하지 않느냐, 좀 이렇게 보여져요, 여러분. 네. 이제 모텔 황제가 이제 바닷가에서도 이제 근무를 해봤거든요. 여러분 바닷가 놀러 가면 어떻습니까? 7, 8월 성수기.
성수기, 극성수기. 이때 우리 요금 뭐라고 그러죠? 바가지 요금이라고 그러죠? 바가지 요금. 그런데 실제로 모텔 황제가 일을 해보니까는요, 1년을 일을 해봤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왜? 겨울에 말이죠. 8인 안에입니다. 8인. 예. 겨울에 수익이 안 나와요. 지출 이퀄 매출입니다. 예. 그래서 여름 성수기 때 일정한 조금 단가를 높이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나 터무니없이 더블 요금을 받는다든지 뭐 따따블, 쓰리따블 뭐 이렇게 받는 거는 제가 봐도 좀 무리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7만 원 정도, 한 2만 원 추가해서 이렇게 받으시면 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업자 여러분께 또 하나 이제 부탁을 드린다면, 이 청소 직원이나 카운터에 근무하시는 직원분이 그날은 굉장히 고생하시거든요. 크리스마스 이브날은 엄청나게 고생을 하십니다. 청소량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래서 이런 날은 근무자든 비번자든 상관없이 모든 전 직원들에게 좀 일정한 보너스를 좀 지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너스. 예. 뭐 이 모텔 황제 2만 원씩 더 받아가지고 말이야. 얼마나 남는다고. 보너스 10만 원씩 주면 40만 원인데 그게 그거네 뭐. 아래 안 받고 말겠네. 그렇게 뭐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분 아니겠습니까? 예, 2만 원씩 더 받아서 우리 직원들, 우리 가족 같은 직원들 고생했으니까 뭐 따뜻하게 밥 한 끼라도 사 먹으라고 한 10만 원씩이라도 이렇게 똑같이 나눠주시면 그것도 직원들이 굉장히 또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 10만 원 또 아껴서 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향후에 또 우리 사업자 여러분, 대표님 입장에 서서 또 더 열심히 또 일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사업자 여러분께는 모텔 황제가 이 두 가지 당부 말씀 한번 조심스럽게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날 우리 영업을 조금 재미를 많이 보신 우리 사업자 여러분도 계시겠고요. 생각보다 재미를 좀 많이 못 봤다. 예상했던 매출보다 안 나오더라라고 이렇게 예상했던 경험했던 그런 우리 사업자분도 계시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분날을 이제 경험 삼아서 또 내년에 2020년 12월 24일이 돌아왔을 때 또 참고하셔서 또 영업하시게 되면 여러분께서 보다 많은 또 매출을 올릴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버릴 경험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좋은 경험이든 안 좋은 경험이든 여러분들께서 향후에 어떤 계획을 세우실 때 많은 도움을 되실 거라 사료되고요. 네, 계속해서 경기도 남양주에 입지하고 있는 신축 관광 호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번호는 118-754번에 해당되고요. 사용 승인을 2019년 올해죠. 4월 9일 날 사용 승인을 받으셨고요. 층수는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형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층수 때문에 의문이 하나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모텔 황제님, 신축 관광 호텔인데 층수가 4층밖에 안 되나요? 이렇게 의문을 가질만 하겠죠? 그런데 용도 지역이 말이죠.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제2종, 제3종도 아니고 제1종입니다.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에 신축 관광 호텔이 입지하다 보니까 건폐율, 용적률이 어떻습니까? 일반 상업 지역보다는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보다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제3종 일반 주거지역보다는 제2종, 제2종보다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4층까지밖에 인허가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지 면적 468평, 연면적 1510평, 매가 현재 180억에 진행하고 있고요. 소유자께서는 기본적으로 직영 중이시죠. 최대 용자 120억까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60억으로서 본 관광 호텔을 취득할 수 있겠습니다. 월 매출 2억인데요. 현재 상승 중입니다. 상승 중에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2억입니다.
객실수 59개, 주차는 대지가 468평이니까 충분하겠죠? 용도 지역은 제1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우리가 이제 건폐율, 용적률을 불려보는 거죠. 건폐율과 용적률을 불려보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어떻습니까? 땅값이 비싸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1종 일반 주거지역보다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더 높고요. 그 다음에 제3종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뭡니까? 그렇죠? 준주거지역.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호텔, 모텔이니까 상업지역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업지역. 그렇죠? 준주거지역 다음에 이제 상업지역으로 넘어가면 일반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 있죠? 이런 순으로 우리가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은데요. 현재 해당 관광호텔은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해당 소유자께서 굉장히 좀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 일반 호텔이나 모텔을 허가를 내주겠습니까? 남양주시에서 내주겠습니까? 절대 안 내주죠. 그래서 허가를 내는 과정에 있어서 가족 호텔 개념으로서 아마 인허가를 내달라라고 아마 청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족 호텔, 그러니까 그런 명분 하에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허가가 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용도지역이 제1반 주거지역이지만 여기에서 용도지역이 제2종으로 변경이 된다든지 제3종으로 변경이 된다든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된다든지 상업지역까지는 좀 어렵겠습니다. 제1종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기는 어렵겠지만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까지만 변경이 되더라도요. 건폐율과 용적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지가 상승은 무조건 당연한 결과로 우리가 흡수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해당 물건은 여러분 시세 차익을 보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취득 후에 향후에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 보유 기간 동안 용도 지역이 제1종에서 제2종으로 변경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거를 좀 유심히 잘 봐둬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에 신축 관광 호텔로서 현재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공시지가 한 평당 538만 8,430원에 해당되는 경기도 남양주에 입지하고 있는 신축 관광 호텔입니다. 신축 관광 호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해당 물건은 이제 4월 9일 날 이제 사용 승인을 받으셨고요. 여기에 이제 인테리어를 했겠죠. 그래서 일정한 소요 기간이 경과한 후에 올해죠. 2019년 가을에 오픈을 했습니다. 가을에 오픈해서 현재 이제 성업 중이시죠. 오늘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면 오늘 객실 59개, 무조건 만실이죠, 그렇죠? 없어서 못 팔죠, 오늘은. 159개도 다 팔릴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이제, 우리가 오픈을 해서 현재 성업 중에 있는데요. 지금 매출이 상승 중입니다. 매출이 상승 중.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 매출 상승에 대한 소요 기간을 모텔 황제가 한번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월 매출이고요. 여기가 이제 정점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정점, 매출의 최고점, 정점이라고 한번 보고요. 여기가 이제 기간이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매출을 정점을 도달하는데 얼마나 소요가 되느냐 이렇게 봤을 때요. 우리가 모텔
그 다음에 일반 호텔, 그 다음에 해당 물건처럼 관광 호텔, 한번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반 모텔은 말이죠. 네. 이 점점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이만큼 걸립니다. 네. 일반 모텔.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 제일 짧은 시간이 걸려요. 모텔은. 네. 그리고 모텔보다는 일반적으로 일반 호텔에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네, 이렇게 일반 호텔입니다. 네. 일반 호텔이 모텔보다는 소요 기간이 조금 이게 더 걸린다는 거예요. 네. 일반 호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시간이 이제 제일 많이 소요가 되는 게 정점을 찍는 데까지 소요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뭡니까? 관광 호텔이죠. 관광 호텔. 그래서 이제 관광 호텔이 모텔보다 일반 호텔보다 매출의 정점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좀 제일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모텔, 일반 호텔, 관광 호텔. 이 차이가 뭘까요? 소요 기간이 더 걸리는 차이가 뭘까요? 일단은 가장 큰 차이의 원인을 제공하는 요인이 뭐냐면 수요량이죠. 수요량. 모텔을 찾는 수요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반 모텔, 그 다음에 관광 호텔 이런 순입니다. 그러면 모텔 관객님 관광 호텔을 뭐하러 짓습니까? 모텔을 짓지.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호텔, 모텔은 어떻습니까? 보유 기간 동안 수익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처분 시에 시세 차익도 중요하죠. 시세 차익을 보다 많이 누리기 위해서는 그 물건에 대한 가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치. 그렇죠? 가치라는 거는 희소 가치도 하나의 가치도 포함이 되죠. 모텔은 전국에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일반 호텔, 그 다음에 관광 호텔이 일반적으로 공급량이 제일 적죠. 그래서 관광 호텔만 우리가 신축을 잘 해도요, 이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향후에 처분 시에 이 희소 가치의 영향에 의해서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보유 기간 동안에 이 보유하는 그런 어떤 그 가치라고 그럴까요? 보유 기간 동안 그 모텔이나 일반 호텔이나 관광 호텔의 그런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1캐럿짜리 3개를 갖고 있는 것과 3캐럿짜리 하나를 갖고 있는 거에 그 가치가 다르듯이 말이죠. 똑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관광 호텔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정점을 찍지는 못하고 있어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겁니다. 지금 매출은 상승하고 있고요. 그러면 해당 관광 호텔의 월 매출에 한번 정점을 모텔 황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정점 최대 매출까지는 얼마를 보면 되겠느냐 이렇게 보시면은요 2억 5천까지는 우리가 매출을 상승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현재 2억이기 때문에 5천만 원은 충분히 더 상승할 여지는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자 지급액 최대 이자를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를 누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120억이죠. 이자율은 3.5%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년의 이자가 4억 2천만 원입니다. 4억 2천만 원. 그러면 한 달에 부담해야 될 이자가요. 3,500만 원입니다. 3,5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시점의 기대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시점. 매출이 얼마 나오는 시점이죠? 2억이 나오는 시점이죠? 현재 시점의 기대 수익률. 자기 자본 60억 투자하시고요. 월 매출 2억 중에서 순수익으로 볼 수 있는 매출은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
여기에 12개월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기대 수익률은 현재 시점의 기대 수익률은 16%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매출이 2억 5천까지 상승한다. 정점을 찍었다. 도달했다. 라고 가정했을 때 기대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월 매출 2억 5천만 원의 시점의 기대 수익률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역시 자기 자본 60억 동일하고요. 월 매출 2억 5천만 원 중에서 순수익으로 볼 수 있는 매출은 1억 700만 원입니다. 700만 원.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월 매출 2억 5천이 오르는 시점의 기대 수익률은요 21.4%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1.4%. 이번 시간에는요 크리스마스 이브날 영업 전략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브날 오늘 바로 오늘 편집을 마치고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브날이 지나간 후에 여러분께 공개 시점이 돼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해당 또 신축 관광 호텔에 대해서 모텔 황제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모텔 황제였습니다.